고요한 기록 채널에 오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간의 가장 은밀하고도 위험한 적들과 마주서게 됩니다. 그 적은 외부의 폭력도 세상의 불공정도 아닙니다. 우리를 가장 깊이 약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습관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강해지고 싶어 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버티는 힘, 상처를 받아도 다시 일어나는 탄성, 무너지는 순간에도 자기를 지키는 자존. 우리는 그 힘을 원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는 동시에 그 힘을 파괴하는 습관들을 매일 스스로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습관들을 하나씩 꺼내 테이블 위에 올릴 겁니다. 도망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그냥 바라볼 겁니다. 왜냐하면 인정하지 못한 것은 바꿀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를 배웁니다.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사람만이 세상에서도 자유롭다. 이것이 고대 스토아 철학자들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단순하면서도 잔인한 진실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 편안함에 머무르려는 습관. 나를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를 약하게 만든다. 우리는 모두 편안함을 사랑합니다. 익숙한 자리, 반복 가능한 하루,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 예측 가능한 결과. 안전해 보이죠? 안정적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그 편안함이 사실은 우리를 서서히 무너뜨리는 독이었다는 걸. 도전하지 않는 삶은 조용히 부식됩니다. 용기는 쓰이지 않으면 녹슬고, 인내는 시험받지 않으면 약해지며, 자존감은 나는 이것도 해냈다라는 기억이 쌓이지 않으면 천천히 사라집니다. 그렇게 사람은 강하지 않은데 강한 척만 하는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겉으론 괜찮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작은 충격에도 무너집니다. 스토아 철학은 불편함을 해악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험, 훈련, 단련으로 봅니다. 고통은 파괴자가 아니라 연마자라는 거죠. 불편함을 피하는 사람은 결국 세상을 피하게 되고, 세상을 피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도 피하게 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진짜로 능력이 없는 걸까? 아니면 도전하기가 싫어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를 핑계로 삼는 걸까? 우리가 편안함에 숨을수록 두려움은 자랍니다. 도전을 피할수록 도전은 더 무섭습니다. 리스크를 피할수록 리스크는 더 거대해집니다. 결국 우리는 현실이 무서워서 피한 사람이 아니라 현실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스토아 철학은 말합니다. 불편을 택하라. 하지만 무모하게 파괴적인 고통으로 자신을 던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견딜 수 있는 무게 안에서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스스로를 단련하라는 뜻입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도 좋습니다. 하기 싫은 일을 지금 한다. 어려워 보이는 걸 시도해본다. 낯선 영역에 첫 발을 디딘다.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나는 나를 통제할 수 있다라는 증거가 되어 쌓입니다. 그 증거가 쌓인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알고 있으니까요. 나는 이미 여러 번 불편함을 마주했고 아직도 여기 있다. 그 기억이 곧 자존감입니다. 당신이 지금 피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습관입니다. 당신이 지금 불편해서 미루는 그것이 사실은 당신이 강해질 수 있는 입구입니다. 우리는 그 문을 계속 피해 다니지 않을 겁니다. 오늘부터는 문을 봤다면 손잡이를 잡는 쪽을 선택할 겁니다. 시간을 미루는 습관. 언젠가라는 말은 대부분 안 할 거야 라는 뜻이다. 사람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곧 시작할 거야. 조금만 더 정리되면 할 거야. 마음만은 이미 결정했어. 그러나 스토아 철학은 아주 냉정하게 묻습니다. 내가 지금 하지 않는다면 그건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이를 미룹니다. 해야 할 공부, 해야 할 정리, 치유해야 할 감정, 사과해야 할 관계, 정리해야 할 습관. 하지만 미루는 동안 우리는 눈치채지 못합니다. 시간이 우리를 거절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루를 미뤘을 뿐인데 사실은 하루를 버린 겁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하루를요. 이건 과장이나 시적인 비유가 아닙니다. 정확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자주 미래를 상상하며 이렇게 말하죠. 나중에 나는 더 의지가 강할 거야. 더 집중할 거야. 더 안정돼 있을 거야.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의지가 갑자기 커지는 날은 오지 않습니다. 집중력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미래의 나는 갑자기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의 내가 매일 조금씩 반복한 습관의 결과로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루는 순간 실제로 벌어지는 일은 단순합니다. 미래의 나를 약속으로 속여놓고 현재의 나를 구제해주는 척하며 회피하는 거죠.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현재에 남아있으라고 말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의 행동뿐이다. 결과는 미래의 문제이고 타인의 반응은 외부의 문제다. 하지만 지금 내가 손대는가 아니면 또 미루는가는 내 선택이다. 오늘의 행동은 작아도 됩니다. 완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오늘이 기록되었는가? 아니면 또 흘려보냈는가?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나를 갉아먹는 건 실패가 아니라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은 날들의 덤이라는 것을. 시간을 미루는 습관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생을 방치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방치에는 반드시 비용이 청구됩니다. 우리는 언젠가 그 청구서를 받게 됩니다. 3. 나 자신을 안에서부터 무너뜨리는 습관 나는 안 돼라는 반복. 사람은 외부의 모욕보다 내부의 톡백에 더 크게 상처받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면 화를 냅니다. 반발합니다. 방어합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똑같은 말을 매일 반복해서 아무 저항 없이 들려주고 있진 않나요? 나는 부족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안 바뀌어. 나는 항상 망치지. 나는 다른 사람만큼은 못해. 우리는 이 말을 진실처럼 취급합니다. 검증도 하지 않고 반론도 제기하지 않으면서 마치 사실처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그리고 그 해석은 우릴 약하게 만듭니다. 스토아 철학은 마음속의 언어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언어가 결국 현실의 움직임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지속해서 못하는 사람으로 규정하면 나는 자연스럽게 도전하지 않게 되고 도전하지 않으면 실제로 못하게 됩니다. 이건 예언이 아니라 자기 실현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냥 솔직한 거야. 나는 내 한계를 잘 알아. 하지만 그건 솔직함이 아니라 체념입니다. 지금의 나를 영원한 나로 고정시키려는 시도이자 변화의 불편함을 피하려는 변명입니다. 자기 비난은 겸손이 아닙니다. 자기 비난은 회피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원래 안 되라고 말하는 순간 더 이상 시도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책임지지 않아도 되거든요. 스토아의 태도는 다릅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다. 그러나 나는 훈련할 수 있다. 나는 아직 충분히 강하지 않다. 그러나 나는 강해질 수 있다. 이건 긍정 주문이 아닙니다. 이건 구조적 사고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고정된 정체성으로 보지 않고 계속 가공 가능한 작업 중인 형태로 보는 시선입니다. 우리가 바꿔야 하는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결국 문장을 바꿔야 합니다. 나는 항상 실패해서. 나는 예전에 이런 방식으로 실패했다. 그러면 다음은 어떻게 해야 다르게 갈까로. 자기 파괴적 톡백을 내려놓는 건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실질적으로 삶의 진로를 바꾸는 일입니다. 마음속에서 들리는 내 목소리는 결국 내 삶의 방향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 자기 연민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자기 연민은 회복의 조건입니다.
스스로를 적으로 만들고는 절대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4. 감정에 끌려가는 습관 분노, 질투, 두려움이 결정권을 가져갈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날 이렇게 만들었어. 저 일이 나를 이렇게 무너뜨린 거야. 하지만 스토아 철학은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아니,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상처를 준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우리가 해석한 방식이라고 스토아는 말합니다. 누군가의 무례함, 비교에서 오는 열등감, 누군가의 성공에서 느껴지는 질투, 거절당했을 때의 두려움과 초조함. 이 감정들은 전부 현실 그 자체가 아니라 내가 이 상황은 이런 의미야 라고 붙인 해석에서 올라옵니다. 문제는 감정 자체가 아닙니다. 감정은 인간의 일부이고 피할 수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감정이 내 행동을 대신 결정하는 순간입니다. 분노가 나 대신 말하고, 질투가 나 대신 판단하고, 두려움이 나 대신 선택할 때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조종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감정을 통제해야 하는 이유는 강해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화가 난 상태에서 던진 말로 관계를 깹니다. 우리는 질투에 잠식된 마음으로 스스로를 하찮게 만들고 타인을 모욕합니다.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시도조차 안 해보고 스스로의 가능성을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에야 깨닫게 됩니다. 사실 내가 망가뜨린 건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는 걸. 스토아적 태도란 감정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났다. 나는 지금 비교하고 있다. 나는 지금 겁이 났다. 이 문장은 단순해 보이지만 아주 강력합니다. 이 문장은 감정과 나 사이의 거리를 만듭니다. 거리가 생기는 순간 선택지가 생깁니다. 감정이 먼저 올라오는 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의 행동권을 넘길지 말지는 여전히 나의 영역입니다. 이 구분이 내 삶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반응하지 않고 선택할 겁니다. 이것이 존엄입니다. 물질에 집착하는 습관 더 많이 가지면 괜찮아질 거라는 착각.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숫자로 바뀐 시대. 월급, 계좌 잔액, 팔로워 수, 조회수, 평수, 브랜드 이름. 사람의 가치는 점수화되고 점수는 비교됩니다. 그리고 비교는 우리를 끊임없이 모자라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가지면 그때는 편안해질 거야. 조금만 더 벌면 그때는 걱정을 멈출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조금만 더는 한 번도 도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 목이 마릅니다. 물질을 아예 거부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난을 이상화하자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스토아 철학은 극단을 권하지 않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관계를 묻습니다. 너는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이 너를 소유하고 있는가? 문제는 집이 아닙니다. 문제는 집이 있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전제입니다. 문제는 돈이 아닙니다. 문제는 돈이 있어야 나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인간이라는 믿음입니다. 외부에 기대어 자기 가치를 세우는 삶은 언제나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외부는 언제든 빼앗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상황은 무너지고 관계는 틀어지고 시장은 뒤집힙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공허한 질문과 마주합니다. 그럼 나는 누구지? 스토아 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진짜 재산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다. 지혜, 절제, 용기, 공정함, 품위, 인내. 이것들은 빼앗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남아있는 것들. 그래서 이것들이야말로 진짜 부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로 나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끊임없이 타인의 인정을 구하는 습관, 누가 나를 좋아하느냐가 나의 가치가 되어버린 상태. 지금의 시대는 평가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숫자로 서로를 판단하고 반응으로 서로를 소비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나?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나?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나? 보세요. 이 질문들은 전부 타인의 시선 위에 놓여 있습니다. 즉, 내가 나를 보는 눈이 아니라 남이 나를 보는 눈을 기준으로 삼은 질문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아주 위험한 일이 벌어집니다. 나는 내가 옳다고 믿는 길보다 사람들이 박수칠 길을 먼저 고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나는 나를 팔기 시작합니다. 존엄보다 호응을 선택합니다. 스토아 철학은 이것을 취약성이라고 말합니다. 남의 칭찬에 업되고, 남의 무시에 무너지고, 남의 침묵에 불안해지는 상태. 그건 더 이상 내 인생이 아닙니다. 그건 타인에게 운영권을 넘긴 삶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배워야 합니다. 타인의 반응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것에 나의 가치를 의존하는 것은 스스로 나약해지는 선택이다. 반대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은 분명합니다. 내가 어떤 태도로 산다. 내가 어떤 원칙을 지킨다. 내가 어떤 말을 하지 않기로 선택한다. 내가 어떤 행동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결심한다. 이건 외부가 결정하지 못합니다. 이건 내 권한입니다. 우리는 결국 이런 단계에 도달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가? 가 아니라 나는 내가 존경할 만한 방식으로 살고 있는가? 로. 타인의 인정을 먹고 사는 순간 우리는 항상 배고픕니다. 그러나 자기 양심에서 나오는 인정을 먹고 사는 순간 우리는 잔잔하지만 단단하게 배부릅니다. 그 배부름은 아무도 빼앗지 못합니다. 7.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는 습관. 나는 괜찮으니까 나만 신경 쓰면 돼. 냉정하게 말해봅시다. 우리는 점점 더 고립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을 닫고 화면을 켜고 나만 챙기고 타인의 곤란은 스크롤로 지나칩니다. 어느새 우리는 타인의 아픔을 정보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뉴스, 통계, 데이터. 하지만 스토아 철학은 인간을 그렇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인간을 전체로 봅니다. 너와 나는 연결되어 있고 나는 나 혼자만의 존재가 아니며 내가 하는 행동은 공동체 전체에 파문을 남긴다고 말합니다. 타인의 고통을 무시하는 습관은 단순히 차가운 태도가 아닙니다. 그건 내 인간성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일입니다. 공감 능력을 잃는다는 건 곧 나도 누군가에게서 공감을 받을 권리를 잃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타인의 어려움에 무감각해질수록 세상은 서로를 갈아쓰는 장소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결국 나도 소모품이 됩니다. 누군가의 약함을 비웃는 사람은 자신이 약해졌을 때 조용히 버려집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세상에 신호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약한 존재는 가치 없다. 세상은 그 메시지를 그에게도 다시 돌려줍니다. 우리는 품위를 지켜야 합니다. 품위란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가에서 드러납니다. 힘 없을 때가 아니라 힘이 있을 때 드러납니다. 스토아 철학의 미덕 중 하나는 정의입니다. 정의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이런 태도입니다. 나는 나에게 유리한 것만 취하지 않겠다. 나는 다른 사람의 존엄을 비용으로 삼아 이익을 얻지 않겠다. 나는 내 힘을 이용해 타인을 조용히 짓밟는 방식으로 성공하지 않겠다. 우리가 이 미덕을 잃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잃습니다. 무정해진다는 건 단단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내부가 비어간다는 신호입니다. 8. 과거에 붙들려 사는 습관. 이미 끝난 장면을 계속 반복 재생하는 마음. 우리는 모두 실수합니다. 우리는 모두 후회합니다. 그건 인간의 일부입니다. 문제는 실수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실수에 영구적으로 머물러 버리는 태도입니다. 왜 그때 그렇게 말했지? 왜 그 사람을 놓쳤을까? 왜 그 상황에서 그렇게 행동했지? 평생 못 잊을 거야. 과거를 반복 재생하는 마음은 사실 기억 속으로 도망치는 마음입니다. 현재의 선택과 현재의 변화를 피하고 과거의 재구성이라는 안전한 감정 놀이 속으로 숨는 것. 하지만 기억은 당신을 구하지 않습니다. 기억은 당신을 붙잡아 둡니다. 스토아 철학은 과거를 지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교사이자 기록이니까요. 하지만 스토아 철학은 이렇게 요구합니다. 과거를 교사로 두되 지배자로 두지는 말아라. 우리는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내가 틀렸다 해서 멈추지 말고. 그래서 나는 오늘 무엇을 다르게 할 건가로 넘어가야 합니다. 당신은 이미 알 겁니다. 후회는 행동을 바꾸지 않는다는 걸. 죄책감은 성장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죄책감을 변화의 증명서처럼 착각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채 죄책감만 안고 있는 건 사실상 자기 처벌일 뿐입니다. 그건 성장과는 다른 감정입니다. 과거에 매달리면 현재가 사라집니다. 현재가 사라지면 미래도 없습니다. 미래는 나중에 오는 게 아니라 지금의 선택 위에만 세워지니까요.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를 벌어 피곤해진 채 잠드는 삶을 반복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과거를 인정하고 책임을 지고 교훈만 챙기고 내려놓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품위 있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품위 있게 굴 수 있는 사람만이 타인에게도 품위 있게 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약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흔들립니다. 우리는 모두 두려워합니다. 약해지는 순간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 약함을 반복 가능한 습관으로 굳혀버리는 겁니다. 편안함에 숨는 습관, 시간을 미루는 습관, 스스로를 공격하는 습관, 감정에 끌려가는 습관, 물질에 기대어 가치를 증명하려는 습관, 타인의 시선을 먹고 사는 습관, 남의 고통을 외면하는 습관, 과거에 갇히는 습관. 이건 성격이 아닙니다. 타고난 기질도 아닙니다. 이건 훈련 가능한 구조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생각보다 훨씬 강해질 수 있다. 하지만 그 힘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힘은 내가 매일 하는 선택에서 온다. 오늘 우리가 한 일은 단순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습관들을 형체 있는 것으로 끄집어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이것뿐입니다. 하나씩 끊어내기, 하나씩 교정하기, 하나씩 바꾸기.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리고 그 과정 전체를 이렇게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은 이제 내가 다시 쌓아 올리고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고장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냥 아직 다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약한 순간이 있었다는 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당신은 여전히 변할 수 있고, 여전히 선택할 수 있고, 여전히 스스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한 건 철학의 이론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기술입니다. 무너지지 않기 위해 필요한 마음의 근력 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남이 대신 키워줄 수 없습니다. 당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혼자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눌 겁니다.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닿았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당신이 다시 흔들릴 때, 다시 무너질 것 같을 때 우리는 같은 자리에서 다시 만나서 괜찮아. 아직 끝난 거 아니야. 라고 말할 겁니다. 좋아요와 댓글은 이 채널을 더 멀리 보내줍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나만 이런 거 아니었구나라는 안도를 받게 만듭니다. 그건 숫자나 알고리즘의 문제가 아니라
연결의 문제입니다. 고요한 기록은 세상이 조금 거칠어도 마음만은 끝까지 품위를 지키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곳입니다. 함께 남아주세요. 그리고 흔들리더라도 부서지지는 맙시다.